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청소년의 시간관리 편입니다. 학습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또 청소년기의 시간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정의부터 내리고 갈게요.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또는 그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자원의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라는 자원은 우리가 배웠던 인적 자원 중에 하나예요. 인적 자원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더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 자원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합니다. 자, 먼저 시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매일같이 모든 사람에게 매일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계속 주어지죠. 계속 쉬지 않고 쉬었죠. 그래서 연속성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만 제한되어 있죠. 네, 한계가 있다라 해서 유한성이 있다고 해요.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장해 놓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저장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요. 또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죠. 그래서 저장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이 좀 불가한데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은 인간이 시계를 개발하면서 네, 측정이 가능한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결합성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다른 자원과 항상 함께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선생님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시간도 같이 가죠. 또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뭐 필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필기를 하면서 시간을 같이 하죠. 그러면 필기할 때 필요한 노트, 또 뭐 이 화면을 보는 휴대폰, 뭐 PC, 거기에다가 물적 자원에 또 시간이라는 자원이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필기하는 능력, 그다음에 듣는 능력 이런 것들도 인적 자원이지만 이 자원과 함께 시간이라는 자원과 함께 같이 가죠. 그래서 꼭 다른 자원과 함께 쓰인다라는 면에서 결합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져요. 그래서 상대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활 시간의 분류 볼게요. 그럼 우리가 생활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필수 생활 시간이 있어요. 필수 생활 시간, 다른 말로 생리적 생활 시간이라고 해요. 생리적 생활 시간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시간.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씻는 거,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아프면 병원 가죠, 약 먹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의무 생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노동 생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학업이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엄밀히 따지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직업 노동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건 가사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같으면 등하교, 그다음에 수업, 또 집에 가면 뭐 집에 가서 여러분이 뭐 청소를 한다면 청소,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이동하는 통학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가 생활 시간 있어요. 이제 필수 생활 시간과 의무 생활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여가 생활 시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정의를 먼저 드릴게요. 먼저 목표를 세우겠죠.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시간 계획을 세우고요. 목표에 따라서 시간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천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시간 관리라고 얘기하고요. 시간 관리 과정은 방금 얘기한 대로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고 잘 관리했는지 평가하고 이 네 단계를 거칩니다.
자, 좋은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게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자, 좋은 목표는 어떤 거냐? 스마트 원리라고 보통 불러요. 좀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스펙스픽이라고 하죠. 스펙스픽? 스펙스픽? 네, 스펙스픽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미저러블이라고 하죠. 미저러블. 네, 영어 단어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엑시버블이라고 하죠. 엑시버블. 네, 달성 가능하다. 성취 가능해야 된다. 우리 이룰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리절트 오리엔티드라고 하죠. 이거는 결과 지향적이어야 된다. 네,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타임 바운드라고 해요. 타임 바운드는 마감일이 있어야 된다 뜻이에요. 네, 영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5가지 특성을 가지는 것이 좋은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간을 계획해야 되는데요. 그 시간을 계획할 때는 일의 우선순위, 해야 할 일을 잘 정해가지고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좀 얘기할게요. 일의 우선순위는 중요하냐, 긴급하냐로 결정을 해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겠죠.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일을 1순위에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먼저 4순위 쉬운 것부터 하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해야겠죠.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얘기를 해요. 2순위하고 3순위가 많이들 헷갈리는데요. 2순위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2순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 자, 그거를 미뤄도 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3순위는 어떤 거냐면 당연히 긴급한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이런 얘기겠죠.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줘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을 3순위에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생활과 관련해서 의복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